병해충 남았는데, 병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마늘에 발생되는 병은 뭐 바이러스는 제외하고 흑색석유균 이게 제일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입짐석, 그러니까 무름병, 그 다음 입마름병, 녹병. 녹병은 스페인산 마늘 하시는 분들은 녹병에 신경을 쓰고, 우리 홍산 하는 사람도 신경을 쓰고, 재래종 마늘이나 남도 마늘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잘 안 와요. 특히 스페인산하고 우리 홍산이 조금 약한 영향이 있고, 해충은 고자리파리, 그리고 최근에 뿌리응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흑색석음 균핵병은 논재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벼 재배하면서 이 흑색석음 균핵병 밀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덜 합니다. 그런데 밭 같은 경우는 연작 하실 때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파종하기 전에 토양살균제, 뭐 카스텔란이라든지 뭐지 호리큐라든지 어쨌든 약은 무지 많습니다. 약을 뭔가를 치기는 하겠지만 완전 방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 연작하면 돌려짓기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이 병이 한번 오면은요 땅 속에서 균이 한 10년 살아요. 그렇다고 10년 마늘 농사 안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는 거. 자, 증상은 뭐냐면 이게 생육 후반기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생육 후반기에 오긴 하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생육 후반기에 주로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는 파종하고부터 애가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얘는 뿌리로부터 오는 거니까. 뿌리로부터 오는데, 어쨌든 이게 특색이고요. 예. 특히 남부 지역은 겨울 동안에도 자란다. 특히 지금 이런 시기. 자, 온도 높죠? 비 오죠? 얘가 자라기는 딱이죠. 지금 상황이 사실. 지금 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면은 뿌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이거 옮기는 원흉은 트랙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트랙터 갖고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도 이웃집에서 로타리 쳐달라 할 때 저 병이 그 흑색성 균핵병이 있는 밭에서 로타리 치면은 다음에 반드시 나와서 좀 흙을 씻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흙 달린 채로 내 밭에 와서 치면은 그쪽 방에 있는 병균을 내 밭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지나가면서도 밭 입구부터 오거든요, 얘가. 밭 입구부터 옵니다. 왜냐? 입구부터 이게 트랙터 로타리 나를 날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저희들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밭 입구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 병이에요. 옮기는 원흉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피해가 심하면 이런 식으로, 예, 잎이 후반기에 잎이 다 마르는데, 이게 지상부에서 마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미 뿌리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약 쳐도 안 됩니다. 이때는 뭐 이런데 약 치면 괜찮지? 약 쳐도 안 됩니다. 이건 뿌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심하면 이게 수학기 무렵에 한 4월 하순쯤부터 하엽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이런 증상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4월 초쯤 되면은 이렇게 잎이 어쩌면 일종의 습해처럼 보이는데 습해는 아닌, 예,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하엽부터 말라 들어가는 이제 그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걸린 거고, 이게 정상 걸린, 이게 뿌리가 다 망가지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썩으니 응애나 선충이 아니냐,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이게 1차적으로는 흑색성 균핵병이 왔고 썩은 다음에 응애와 선충이 들어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론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한번 감염되면은 저장 중에도 썩더라. 그래서 지금 저장 중에 이게 저장업자들 얘기가 많이 썩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 마늘이 많이 썩어요. 왜냐? 원래는 구가 자체적으로 크기도 하고, 예?
이제 비도 오고 이래서 많이, 원래 같은 경우는 많이 썩는 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저장중에도 한 번 걸리면은 썩는다. 근데 이거는 양파, 마늘 둘 다 옵니다. 녹균병은 양파만 오는데, 예. 이게 왜 어렵냐, 방제가. 균이 땅 속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관주하듯이 이게 뿌리에서 걸렸는데 우리가 잎에다가 약 뿌려준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파종 전에 살균제 쳐야 되고, 아니면은 관주하는데 관주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초기에 막아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걸 막으려면 밭 전체를 한 해 씌어서 태양열 소독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종구 소독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 입구부터 오는데, 가급적이면 만약에 간주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멀쩡한 데는 굳이 많이 칠 필요 없이 요 걸려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게 좋다. 요건 땅 속에서 발생되는 병이기 때문에. 태양열 소독은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약은 무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약재 처리하실 때 보시면, 여기 보면은요, 메트코라졸 뭐 쭉 있죠. 여기는 보면은 뭐죠? 디메틸 디설파이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메트코라졸이 킹스타, 대몽, 산림꾼, 균핵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같은 약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킹스타랑 산림꾼이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표명, 그러니까 이쪽에 상표명을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성분명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은 이거 보고 무슨 농약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말하는 주성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뒷면에 그냥 보이지도 않게 써놨어요. 농약 껍질이.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 성분 자체를 어떻게 좀 크게 쓰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무름병. 이거는 세균성 병입니다. 곰팡이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생제를 쳐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무름병이라든지, 증상은 이제 냄새 나는 거 있죠? 썩으면서 물러서가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게 사실 지난해까지는 농약이 두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늘었죠. 개수는. 그렇게 되고, 무름병 약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자, 입마름병. 이 마늘 입마름병균 때문에 2년 전에 마늘이 박살난 게 아니고 양파가 한번 박살났어요. 이게 마늘, 양파 다 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마늘에는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하여튼 2년 전에 이 전남 지역이 한 3,000헥타가 얘 때문에 수량이 한 30-40%가 갔어요. 어쨌든. 근데 마늘은 매년 오는 병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수학기 무렵에 구비대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잎에 반점이 생기면서 잎이 마르는 현상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마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안 생기게끔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대기가 시작되고 구비대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물체 입장에서는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체내에 질소가 많으면 안 되니까. 체내에 그 어떤 양분이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 병이 그때는 오는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완전히 없이 농사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름병이라든지 입마름병, 이 뒤에 나오는 녹병, 이런 거를 약을 따로따로 방제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요. 물론 이제 무름병하고 일반 약제하고는 혼용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세균이고 하나는 균이니까. 여기 같으면 한 4월 초부터 주기적으로 약을 한 서너 번 쳐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보통 이 녹병 같은 게 언제 오냐 하면은 5월 한 중순쯤 돼가 옵니다. 근데 그때 약 친다?
늦습니다. 항상 약은 병이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쳐주셔야지 병반을 보고 약제를 치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예를 들어 4월 달에 치는 약제는 선생님들이 비싼 약제 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제 종류로. 요즘 다이세넴 45나 다코닐, 뭐, 안트라콜 이런 거. 근데 선생님들 다이세넴 45 농약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쳐도 안 듣는다고. 근데 이거는 다이세넴 45나 이런 거는 약 치면 안 듣는 게 맞아요. 얘는 병을 잡으려고 치는 게 아니고 병이 못 오게 하는 약이거든요. 미리 쳐서 이 식물체에 어떤 막을 형성해갖고 병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병균이 침범해 있는데 걔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는 예방제는 싼 거. 그 다음에 병반이 보이면 그때는 치료제 비싼 거. 그는 개념으로 약제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스페인산 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지난해도 엄청 왔습니다. 이 실제 잎이 이렇게 확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한 10일부터 와가지고요.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잎이 확 망가집니다. 한창 구가 커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방제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약제는 무지 많습니다. 뭐 아까 보십시오. 킹스타 이런 게 아까 입마른병이나 저쪽에도 들었죠. 여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약제를 따로따로 방제한다는 게 아니고 약을 주기적으로 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충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자리파리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어쩌면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죠?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미리 살충제 치시고 토양살충제 치시고 또 하나 종구소독 하시고 퇴비 제발 좀 부숙된 것만 넣으십시오.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포대퇴비 냄새 막 나가지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모른다? 이거는 백발입니다. 그러니까 포대퇴비를 사시더라도 검증된 거,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퇴비를 사서 쓰면은 맞습니다. 예, 예. 이 고자리 파리카니까 파리가 어떤 이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파리가 가해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유충이거든요. 이 애벌레가 깔아먹습니다. 뿌리 쪽을. 근데 고자리 파리가 우리 집파리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조그만하거든요. 마늘밭에 가면은 까맣게 조금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죠. 어쨌든 딴 거 없습니다. 비숙퇴비 쓰지 마라. 이거 외에는 뭐 사실 일반적인 겁니다. 네, 약제는 많고, 자, 뿌리응애. 이게 사실 조금 문제였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뿌리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저장 중에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종구 쪽에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그렇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 육성은 홍삼 품종에서 원래 이 크레임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이 홍삼 품종이 이 뿌리 응애가 특별히 홍산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홍산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조를 좀 잘해야 되는데 통이 워낙 잘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천천히 말라서 건조가 부족했는지 원래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 우리 쪽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종구를 사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다. 이렇게 다 갉아 먹어버렸죠. 안을 뿌리 응애가 이렇게 다 갉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마늘 하나하나를 보면은 요 증상 뿌리 응애가 마늘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깔아 먹는다는 거죠. 요렇게 뿌리 응애 피해도 있고 비슷한 피해가 약간 약하기도 합니다만은 후자륨, 그 소위 말하는 시드름병이 감염되면은 나중에 저장 중에도 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부분은 재배 중에 농약 살포를 병해충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저장 중에도 발생을 한다. 더군다나 판매용은 저온 저장을 하니까요. 한 0도씨나 이때 저온 저장을 하니까 이 병균이 거의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씨마늘용은 여름에 그냥 창고에 두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감염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저장 중에, 종구 저장 중에 여름에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더라. 이제 이거는 형태니까 이제 넘어가고, 네, 요거는 호궁의 피해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선충은 뭐 마늘에 구근 선충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방법은 토양 선충제 쳐주면 됩니다. 재배할 때 파종 전에 칠 게 많죠. 비료도 쳐야 되고 대비도 쳐야 되고 토양살균제, 산충제, 토양살선충제, 하여튼 그거를 종합적으로 제대로 한 다음에 파종을 하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봄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